안녕하세요. 공장과 편파 사이 편향백수입니다.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해야 할 일을 다 제쳐놓고 부랴부랴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카메라 각도도 이게 제가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는 각도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 제가 좀 굉장히 정말 되게 집순이에요. 집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집에서 뭘 하냐? 많이 심심하냐? 근데 쟤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지 거의 좀 취미 생활이라고 해도 될까요? 취미라고 하는 것보다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저는 취미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뭐가 있는지 좀 지금부터 좀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취미이자 이제 생활 루틴은 팟빵 매거진 듣는 건데요.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팟빵 매거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김어준 총수님이 하고 계시는 월말 김어준이고요. 두 번째는 정희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공부 요렇게입니다. 월말 김어준은 굉장히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의류 옷에 대한 부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문학에 대한 부분, 만년필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김어준 총수님이 단순히 자기 호기심을 좀 치우기 위해서 하시는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철학 쪽도 박규영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들을 게 굉장히 많고 과학 분야는 박문호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좋은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정말 열심히 잘 듣고 있고요. 정희진 선생님의 공부는 요즘 저의 지적 세계를 좀 가장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희진 선생님이 여성학자시잖아요. 근데 여성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게 되는 게 여성학이라는 게 여성의 문제, 페미니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저희가 이제 약자라고 하는 모든 다방면의 문제에 다 걸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희진 선생님의 공부를 어떻게 듣냐면 일단 처음에 들을 때는 이제 운전할 때 많이 들어요. 아침에 출퇴근하거나 이제 딸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거나 하면서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청소할 때도 많이 들어요. 이게 정희진 선생님 책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희진 선생님의 책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공부 매거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냥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으면 이제 기억에 잘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공부를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이 클로바 노트라는 앱으로 녹음을 합니다. 이 클로바 노트가 이제 다른 녹음 기능 앱들도 많아서 다른 앱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클로바 노트를 쓰다 보니까 얘가 제일 좋은 게 간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녹음 기능도 너무 간편하고요. 녹음을 해서 텍스트화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이 텍스트화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이제 파일로 PC로 옮겨가지고 출력을 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녹음이 된 부분에서 내용 중에서 내가 좀 이 부분은 다시 듣고 싶다 하시면 북마크 기능이 있어요. 북마크를 해놨다가 북마크된 내용만 다시 불러내서 이렇게 듣는 기능도 있고요. 학생들 강의 들을 때도 많이 쓰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요. 저는 이제 핸드폰이나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집중해서 잘 안 읽히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 전 지금 민들레 언론이랑 민중의 소리 후원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챙겨보는 편인데 중요한 기사라던가 좀 칼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종이화된 걸 만지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주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또 읽고 그냥 끝내느냐 이게 아니라 또 제 노트에 제가 매일 기록하는 노트인데요. 여기에 또 노트에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할 때는 여기에 적힌 내용을 이 문장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의 말씀이죠. 이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메모해서 인용할 때도 있지만 이 방송을 들은 나의 생각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면 운전하면서 또 한 번씩 더 들어주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몇 번씩 듣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일단 들을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렇게 녹음 기능을 통해서 좀 종이로 출력을 해서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고,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는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내가 했던 생각을 이렇게 옮겨 적는 거, 메모하는 거. 이게 저의 즐거운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 무슨 자아성장, 자기계발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정희진 선생님의 생각이 정말 저한테 아주 깊이 있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말에 쉬거나 저녁 시간에 틈틈이 계속 하기 때문에 바빠요. 집에 있어도. 근데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팟빵 매거진 정희진 교수님 공부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방송 매거진이에요. 정말 살면서 좀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세계관을 확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매거진이거든요. 그거 꼭 한번 좀 들어보시기 추천드려요. 두 번째 저희 취미생활이자 생활 루틴은요, 명상입니다. 뜬금없죠. 명상은 요즘 제가 좀 취미로 고정 루틴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4월부터 제가 다니는 꽃빛마루 도서관에서 이 크리스탈 싱잉볼 명상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신청해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6월 말까지 좀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또 혼자 해보려고 유튜브 보면서 이제 틀어놓고 혼자 시도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5분, 10분, 20분 이렇게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신청해서 다 같이 좀 명상을 하면은 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명상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 곡을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다 바쁘시잖아요. 다 바쁘게 움직이고 머리도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회사에선 이거 해야 되고, 집에 가면 그거 해야 되고, 하은이 이거 챙겨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뭔가에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명상 수업을 하러 가면 그 선생님 명상 수업을 듣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크리스탈 싱잉볼 명상이 이 크리스탈 싱잉볼 소리로 이제 들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소리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집중만 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 수업 진짜 너무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책이 허버트 벤슨 교수님의 이완 반응이에요. 이 허버트 벤슨 교수님은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1975년도에 이 책이 처음 출간이 되고 이번 2020년도에 25년 만에 재출간이 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됐던 시대는 이제 보통 근대가 시작되고 한참 지난 시기잖아요. 그 시대는 보통 정신과 신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게 백의 고혈압이라고 정확한 진단명, 질병명도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그런 진단명, 질병명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나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에요. 근데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면 이제 간호사들이 그 시대에는 와서 혈압이 쟀을 거잖아요. 나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인데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오면 그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쭉 올라가.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 검사 결과만 보고 평소에는 나는 혈압이 정상인데 혈압이 높으시네요.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인데 고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이 혈압이 갑자기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몸에 이상 반응도 오고 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합병처럼 하가 확 늘어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겪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장학과 교수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걸로 처음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지금은 저희가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고혈압도 혈압도 같이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밝혀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는 당연히 신체랑 정신이랑은 각각 다른데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 책이 출간되고 미국에서만 400만 부가 판매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13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명상센터 같은 거를 대기업에서 따로 운영을 할 정도로 이 명상에 대한
효과, 뭐 좋은 점 이런 거 지금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명상을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내 몸에 굉장히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좀 변화된 현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투쟁을 하려고 하고요. 이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 몸에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완을 시켜주면서 스트레스는 내려가면서 그냥 나의 원래대로의 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벤슨 교수님이 이 달라이 라마한테 계속 꾸준히 연락을 했대요. 이 명상하시는 분들의 티베트 승려분들을 좀 검사 연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티베트 승려분들을 연구하면서 이 명상 기법을 내세요. 이 명상 기법이 이완 반응법이라고 해서 이 단계는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조용한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 환경을 조용한 데 가서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두 번째는 특정 낱말이나 특정 어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생각하면 편안한 단어들 있잖아요. 뭐 평화, 아니면 뭐 사랑, 아니면 공존. 저는 연대라는 말도 좋아하거든요. 연대, 해방이라는 말도 좋아해요. 해방, 이런 말을 정하거나 특정 어구도 괜찮아요. 평화로워지자, 해방되자. 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명상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갑작스럽게 내 호흡이나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두뇌에는, 내 뇌에는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막 떠오르잖아요. 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이지? 오늘 나 집에 가서 참 빨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 나 명상하는 중인데 왜 잡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그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러고 다시 내가 그 선택한 단어를 다시 되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뭐 들숨에 숨을 들이쉬면서 평화 얘기하고, 숨을 내쉬면서 해방 이렇게 얘기하면 잡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아,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또 다시 호흡이랑 그 낱말을 되뇌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아, 그래,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구나. 들숨에 평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마지막은 편안한 자세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호흡이 중요한데요. 이 들숨과 날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그 비율은 들숨 3, 날숨 5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들숨 5, 날숨 7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내쉬어주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조금 더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게 좀 쉽다, 편하다라고 하고요. 이때 호흡을 할 때도 추천해주는 호흡이 행경막 호흡이라고, 우리 구독자분들 복식 호흡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요가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호흡인데, 우리 몸에 보면 이 갈비뼈와 배 사이에 여기 네, 여기에 있는 게 행경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행경막이 우리 몸속에서 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여기 행경막이래요. 근데 이 행경막 같은 경우가 얘를 이제 움직여서 숨을 쉬어주면 내 몸 안에 이 산소를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염증 같은 걸 줄여주고요. 뇌 쪽으로도 산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폐활량 자체가 증가되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뭐 만병통치약처럼 여러 가지 질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이 행경막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복식호흡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들숨에 얘를 이렇게 행경막을 크게 부풀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선 부풀듯이 들숨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숨에 얘를 쪼그러뜨려 주는 거예요. 풍선이 쪼그라지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배가 이렇게 부풀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가할 때는 이렇게 내쉬어줄 때 배만 이렇게 복식으로 내쉬는 것도 편하고 좋은데, 코어에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안 나오고 어디만 나오냐면 여기 행경막 있는 데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10분에서 20분 1, 2회만 해줘도
스트레스부터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염증도 없어지고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취미도 지금 저는 루틴처럼 고정된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건 요가예요. 요가 하는 거는 뭐 브이로그에도 많이 올리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요가를 전에 언제였지? 우리 애들 초등학생 때니까 꽤 됐죠. 한 1년 정도는 요가원 내에서 이 요가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요가를 딱 정해진 시간에 요가원에 가서 해야 되니까 자꾸 빼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퇴근해서 그때 애들 어렸으니까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밥해서 밥도 먹여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결제는 미리 다 해놓는데 못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가원을 오히려 다니면서는 배운 거는 정말 딱 기본적인 동작이랑 뭐 어디에 힘을 주는지 이 정도 동작이랑 호흡법 배운 거. 아까 소개해드린 이 복식 호흡을 저는 요가원에서 배웠거든요. 나는 요가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집에서 홈트로 요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는 도움받는 이제 유튜브 채널은 저는 이 서리 요가 요거 보고 있어요. 이 서리 요가로 홈트를 저는 시작을 했고 홈트 요가로 오히려 이 서리 요가를 통해서 혼자 요가를 하면서 요가 실력도 많이 들고 건강해지고 몸 상태도 정말 좋아지고 몸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했거든요. 이 서리 요가 선생님은 제가 요가원도 되게 좋은 요가원이었는데 요가원 선생님보다도 같은 공간에서 배우면서 하지 않고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저는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훨씬 더 요가원 다닐 때보다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요가도 뭐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요가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순서 짜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어요. 뭐 1시간 비냐사를 할 수도 있고 1시간 30분 뭐 하타를 할 수도 있고 초급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중급도 할 수 있고 고급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그날 가능한 시간대 야 나는 오늘 바빠서 30분밖에 못하겠어 하면 30분 야 나 오늘 어깨도 너무 뭉치고 하루가 너무 피곤했어 하시면 온몸을 풀어주는 요가로 해서 뭐 40분 50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주말 같을 때는 땀을 좀 빼고 싶어 하면 뭐 비냐사로 뭐 1시간짜리 근력 운동 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홈트용으로 이 서리 요가 하시는 거 되게 좋고 서리 요가 선생님이 되게 목소리도 너무 편안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그리고 저는 이 서리 요가 하면서 많은 동작들을 배우고 있지만 저 머리서기도 드디어 이제 성공해서 하루에 2분 버티기 머리서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 서리 요가 선생님 영상 보면서 저는 이 머리서기도 다 배웠어요 정말. 그래서 요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나는 요가원 가는 시간 내기도 힘들고 또 요가원이 생각보다 비용도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비싸니까 고정 지출 쓰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서리 요가 선생님 아닌 유튜버 요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가 홈트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가 하실 때 아까 호흡법 말씀드렸잖아요. 복식 호흡법 들숨에 횡격막 나오고 날숨에 횡격막 들어가고 딱 이것만 아시면서 이 호흡만 제대로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요가는 충분히 집에서 홈트로 따라 하셔도 가능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 시작해 보셔도 정말 좋은 운동으로 요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취미생활 3가지 갑자기 영상 켜고 이렇게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자기 개발 루틴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이것들을 할 때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솔직히 못할 때도 있어요. 빼먹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것들은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으면서 내 시간도 하나도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시간 보내기에도 좋고 그러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마음 챙김, 내 몸도 이완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취미생활 구독자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유되는 시간 이렇게 한 번쯤 가져봤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금발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봄이 시작될까 싶더니 겨울이 오나 싶다가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작되는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